많은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서도 보호자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독립, 취업, 결혼 등의 이유로 거주할 집을 빌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집을 빌려서 사는 거주 형태에는 월세와 전세가 있습니다. 월세는 일정에게 보증금을 낸 뒤 월 단위로 집세를 내는 계약 방식이고 전세는 계약 기간 동안 일정에게 보증금을 맡긴 뒤 계약 종료 후 돌려받는 계약 방식입니다. 이처럼 집을 빌려주고 빌리는 것을 주택임대차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거주할 집을 결정해야 하는데 집을 결정할 때는 부서지거나 비가 새는 등 하자가 없는지, 햇볕은 잘 들어오는지, 보안은 안전한지, 낡은 곳은 없는지, 수도시설, 냉난방시설, 화장실의 하자 등 꼼꼼히 살펴봐야 하고 생활의 편의성과 접근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을 마쳤더라도 그냥 계약해서는 안 되는데 계약할 때 등기를 확인해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문서의 표제부에는 집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갑구에는 집주인이 누구인지, 울구에는 저당권 등 집에 권리가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등 중요한 정보들이 적혀 있습니다. 만약 갑구에 소유권 이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울구에 근저당권 등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맡겼을 때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등기는 주소만 정확히 알면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쉽게 열람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등기사항 증명서는 계약할 때와 돈을 지급하기 전에 각각 발급하는 것이 좋은데 누군가가 발급해준 경우 위조됐거나 변동사항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등기가 절대적으로 모든 피해를 예방해주는 장치는 아닙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계약하고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이나 월세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임대인, 즉 소유자에게 입금한 뒤 증빙할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혹여나 보증금이 주택시세 대비 과다하게 책정된 깡통주택은 아닌지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나 안심전세 앱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빌리고자 하는 주택이 임대인 한 명에 여러 명의 세입자가 거주하는 다가구 주택일 경우 먼저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인해 향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거나 사업자일 때 직원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했다면 보증금 반환보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납 여부 등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임대인에게 요청해야 확인할 수 있었으나 2023년 4월 1일부터 임차 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의 국가공간정보 포털에서 지역의 공인중개사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여부나 중개보조인 확인 등을 볼 수 있으니 믿을 수 있는 중개업자인지 판단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 부동산 공제 증서를 챙기면 중개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 증서도 확인하고 챙겨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약을 잘 마쳤다고 해도 전입하기 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긴 뒤 보증금을 떼먹는 악덕 임대인도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에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은행에 담보 설정을 할 수 없도록 특약을 기재하거나 안심전세 앱의 집주인 조회 등을 통해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을 구해야 안전합니다. 끝으로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지급해주는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부동산 계약과 관련한 문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더 자세히 상담받아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위의 표와 같으니 캡처해 놓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나요?